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TV의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여러분께 부자의 사색 시간을 통해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부동산 관련된 또 부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책들이 저에게 지식을 알려주었다면 어떤 지혜를 알려주고 또 그를 통해서 제가 감동받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해준 책은 두 책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이고요. 여기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책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중에서 이 사마천의 화식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화식열전을 먼저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책은 저에게 어떤 부동산 사이클이죠.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입지론이죠. 그 입지론을 주창하신 분 참 존경스럽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급등기 거치고 또 하락장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입지도 참 중요하지만 타이밍이란 게 있구나. 그 타이밍을 잘 타야 우리가 돈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고 또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런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일깨움을 저에게 가져다 준 책입니다. 또 하나 여기 소개글에 있는데요. 제가 저를 브랜딩해준 그런 책이죠.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초프마 롤렉스입니다. 여기서 초프마는 뭐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론 초프마 아파트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프마는 앞에서 나왔던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란 뜻입니다. 저에 대한 브랜딩이죠. 이 책에서도 그것을 좀 강조하거든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작가는 우승택이라는 교수님이고요. 펴낸 곳은 참글 세상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7일 날 펴낸 책을 저는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페이지는 28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한국외대 그리고 서강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삼성증권 센터장 그리고 호텔신라 지점장을 역임하셨네요. 그리고 숭실대학교에서 경영교수로도 재직 중이시고요. 불교TV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 클리닉 또 사마천의 화식열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책 강의를 통해서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강의도 하셨고요. 목차를 보면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2장에서는 자연의 이치, 3장에서는 물질의 이치, 4장에서는 인간의 이치, 5장에서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교자와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졸자, 6, 7장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를 달았고요. 8장에서는 돈의 이치, 그리고 9장은 다시 케이스 스터디, 10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이치, 그리고 11장에서는 하늘의 이치, 12장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처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것, 지난 14년 정도부터 13년부터 서서히 꿈틀대고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아마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뛰어든 것은 2016년, 2017년을 아마 지나면서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7년 정도 우리가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아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시면서 또 미처 투자를 못해서 아쉬움도 가지시고 또 지금에 와서는 또다시 하락장을 맞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실망도 하시고 또 패닉에도 빠지시고 또
하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한동안 부동산에 빠져서 잊고 살았던 것이 있죠. 여유. 그래서 이런 여유를 한번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독실하진 않고 지금은 또 한동안 또 냉담 중이긴 한데요. 제가 성당에 가면은 가장 신부님의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어구가 이 말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항상 오늘 토요일을 맞아서 또 내일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잠깐 보시고 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가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알면 인간의 이치를 알고 인간의 이치를 알면 자연이 돈의 이치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 사업의 이치, 흥하고 망하는 이치가 있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교자이고 모르는 사람은 졸자이다. 그리고 무늬만 부자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게 산다. 하고 말을 합니다. 자, 1장입니다. 부자란 재화가 풍족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재는 돈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돈의 변화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눈에 있고 발이 있다. 우리가 흔히 돈은 네 발 달린 괴물이다.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항상 앞서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려면, 즉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인 화를 증식하여 유형자산인 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식열전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키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란 무엇일까요? 자, 사마천이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순서를 수, 화, 목, 금, 토, 이 이치를 알라고 합니다. 오행의 이치죠. 수는 물길입니다. 즉 트렌드이죠. 그래서 상권의 트렌드 변화를 보시면 과거에는 신의 중심가를 중심으로 발달됐죠. 백화점이죠. 우리 어릴 때, 제 나이 때 또래 되는 분들은 어릴 때 항상 무슨 백화점, 롯데백화점, 그죠? 잠실 백화점, 잠실의 롯데백화점, 또 을지로의 어떤 신세계백화점 중심지였죠. 그러다가 역 근처로 바뀝니다. 신촌역, 이대역, 강남역, 건대역. 최근에는 어때요? 문화죠. 트렌드가.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홍대 클럽 거리가 있고 이태원, 청담동 명품거리, 가로수길,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경리단길, 최근에 성수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상권의 트렌드가 쭉 굴곡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화는 불입니다. 즉 사방으로 번져나가는 기운을 말한다고 합니다. 목은 유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은 특히 돈에 생각이 굳어서는 안 되며 열린 생각, 열린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종이죠.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초프마 롤렉스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토는 그릇이고 항아리입니다. 즉 새어나가지 않는 그릇이 필요하고 또한 그를 생성시키고 번영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천의 하식열전에서는 결국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재화를
증식하더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변화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또 변화해야 하고 심지어 변화를 만들어야 큰 부자가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마천은 중국은 굉장히 크잖아요. 중국을 5지역으로 나누어서 지역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각 지역마다 다른 특성, 즉 그 다른가 차이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또 물자를 유통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부동산에 굳이 접목하자면 부동산에도 사이클이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죠.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사람이 많은 곳은 단순히 수요 공급만의 논리로 어떤 그 가격의 흐름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런 수요 공급이 특히 크게 작용하죠. 그 수요 공급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야만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자산을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장에서는 물질의 이치를 다루는데요. 물건은 싸지면 비싸질 것이고 비싸지면 또 싸질 것이다. 즉 사이클이 있다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 작가는 사마천의 하식열정과 함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묘용을 통해서 어떤 돈의 흐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락상 국면, 즉 B3 국면이죠. 여기서 보시면 B3 국면이다. A1 국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A1 국면은 저점을 지나 막 상승을 시작한 국면이죠. Y지점, 즉 저점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거나 은행금리를 최대한 낮추게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경기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정부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야겠죠. 유동성의 핵심은 뭡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돈을 푸니까 당연히 금리도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투자자라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수가 출렁거릴 때마다, 지금 여기서 지수란 건 즉 주식을 통한 말인데요. 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졸자파들은 팔리지 않던 주식이 팔리니까 냉큼냉큼 팔아버린다. 자, 부동산에서도 바로 이 A1 시점, 제가 설명하는 부동산 사이클 상에서는 회복기입니다. 이때 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난 하락장을 통해서, 즉 이 하락장을 통해서 지치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샀던 그 가격이 급등기를 거치면서 너무 좋고 기뻤는데 이게 내리기 시작하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치게 됩니다. 하락기도 꽤 길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산 그 가격만 되면은 팔아치우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물량들을 사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부자들은 이때 하나씩 사 모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과 심리가 있으면 생기는 추세, 이 추세를 타고 투자하는 5%의 사람들이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자, A2 국면. 회복기에서, 부동산 사이클상에서는 회복기에서 급등기로 가는 길목이죠. 이 A2 국면에서는 어쩌면 이제 헐값으로 나왔던 집은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다시 오를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서서히 깨우치는 시기죠. 그나마 눈치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신 있고 어떤 먹물지식인에 속하는 20%의 눈치죠.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이때 그나마 시장에 진입한다. 즉 이번 사이클상에서 보면은
2013년 14년을 통과하고 아마 2015년, 16년, 17년, 18년, 뭐 18년까지도 아마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시기에 시장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A3 국면입니다. 급등기 국면이죠. 뭐 확장기 국면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때는 불행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국면에서 발생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수적 투자자에서 공격적 투자자로 변모하는 시기죠. 주식시장에서는 어때요? 아이업은 엄마가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때요? 그동안 숨지기던 상승장을 바라만 받은 우리 실수요자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또 이번 장에서는 20, 30대 영끌족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공격적 투자자로 뒤늦게 시장에 참여드는 그런 안타까운 시기죠. 문제는 그래서 부자와 교잡파인 1%, 5%의 사람들은 언제 사모았어요? B3와 A1 시기, 즉 부동산 침체기와 부동산 회복기에 사모았던 그 물건들, 부동산들을 이때 조금씩 내어놓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B1 국면입니다. 지금의 국면이죠. 급락기 또는 후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때요? 지난 장에서 강세형 투자자들 특히 늘 상승한다고, 시장은 늘 상승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하락의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그 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애써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조차도 다시 정점을 지나서 더 위로 가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조정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 다음에 팔려고 하다가 심지어는 팔지도 못하는 그러한 과정이 됩니다. 자, B2 국면입니다. 이제 하락 국면이 지나서 어떤 조정 국면이죠. 정체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인 1%를 포함해 교잡파인 5%의 분들도 이미 다 판 그런 시점이 되죠. 자, 이때는 어때요? 20%인 지식인 계층을 포함해 95%의 어떤 졸자파인 겁쟁이들, 이들의 어떤 주식 또 부동산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 매수와 매도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교자파, 즉 부자들이죠. 부자들의 입점에서는 기준점은 매수의 기준점이죠. Y점이에요. 즉 저점입니다. 그래서 A1은 올랐다. A1입니다. 올랐다. A2, 즉 2점이죠. A2는 많이 올랐다. 그리고 A3 언제예요? 급등기 시절이죠. 너무 올랐다는 기준을 두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 오른 A3, 즉 급등기부터 정점인 X국면까지는 팔기 시작한다는, 파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기준점 언제예요? 이 정점인 X점, 이때부터는 다시 B1 내리는 시점, B2 많이 내려갔죠. B3 내려도 너무 내린 시점, 이 기준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 내린 B3부터 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A1 시점까지. 그래서 제가 지난 무주택자 또 1주택자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한 시점이 바로 실제로 투자자들, 찐 부자자들이 바로 물건을 사 모으는 시점입니다. 제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여러분들은 불인이들이고 또 부동산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찐 부자들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
급등기 지점에 팔라는 부분도 바로 찐 부자들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의 방향입니다. 다만 이 1%의 큰 부자들 그리고 5%의 교잡파들은 절대 시장을 떠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돈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 뿐이죠. 즉 그들은 부동산만 투자하지 않죠. 우리가 뭐 나중에 제가 뭐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어떤 KB 군명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런 간행물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진짜 찐 부자들, 100억 이상의 부자들은 부동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채권, 뭐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죠. 그리고 어떤 금리 등 여러 돈의 사이클에 따라서, 즉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돈의 흐름, 돈의 무게중심을 바꿔나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만, 그죠? 우리처럼 자산이 좀 적은 분들이 부동산에 좀 올인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자들은 항상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다수인 95%, 이 95%를 보고 추세, 또 시장 정세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산의 흐름을 바꿔서 투자해 나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앙드레 코스트라니의 달걀 모양입니다. 제 지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설명도 해두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난 방송에서 찾아보시고요.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특히 금리를 중심으로 어떤 자본주의의 메카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금리에 의해서 돈의 흐름도 쫓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저점일 때 부동산과 주식의 관계, 그리고 하강 국면에서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예금과 채권에 투자하고 서서히 또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러한 돈의 흐름을 그린 그런 모형이고요. 저는 이것을 응용해서 어떤 부동산의 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의 어떤 달걀 모양을 만든 것이 바로 부동산 사이클 저만의 롤렉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 금리를 특히 이용해 저 역시 금리가 중요하지만 한국은 좀 틀리다는 것. 그래서 한국은 금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부동산의 어떤 심리, 한국인들은 부동산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심리를 좀 더 적용을 했고 그 심리와 함께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하강과 상승장이, 하락장과 상승장이 오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도 매수와 매도에 어떤 관점이 있다 하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부동산의 투자 모형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만든 거는 제가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여러분들만을 위한 어떤 모형만이 아니라 전체 투자자의 관점에서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시점이 이제 하락기예요. 하락기의 초기, 즉 급락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설명드린 게 맞겠네요. 부자들은 바로 침체기 때 사모으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침체기가 오면 저는 똘똘한 한 채, 특히 이때 급매를 통한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부동산에 분양 물건들, 비분양 물건들, 마피 물건들 이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런 미분양이나 마피 물건, 특히 상급지죠. 그런 물건들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수익형 물건들도 좋은 물건들이 이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가나 꼬마빌딩도 이때 매수하시면 아주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상승장의 초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급지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또 갈아타기 할 수 있는 1주택자 여러분들 좋은 기회이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회복기 때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승장의 기운을 타기 때문에
저점에서 물건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급등기를 거쳐가면서 큰 어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급등기가 오게 되면은 똘똘한 한 채는 놔두고 나머지 부동산은 매도하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가져가시죠. 많은 분들이 특히 뭐 우리는 지난 그래도 정부에서 어떤 주임사 제도를 만들어줘서 어떤 좀 활성화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좀 활성화해주는 길을 열어놨죠. 물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또 폭등을 맞게 되고 또 급하게 부랴부랴 또 어떤 주임사 제도를 폐지순을 밟으면서 원성도 많이 사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다주택자 분들도 주임사 제도가 뭐 계속 남아있다면 모르겠어요. 뭐 다음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계속 활성화를 시킨다면 그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좀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활용하셔라. 그래서 저는 갭 투자의 최적기는 요때 A2 국면이죠. 아까 말했던. 그래서 회복에서 급등기로 가는 중간 단계. 뭐 이번 장을 두고 말씀드리자면 아마 15년, 16년 요때가 가장 최적기라고 봅니다. 15, 16, 17년 정도죠. 이때 좀 많이 갭 투자를 통해서 사시고 그리고 좀 적당히 시련 보고 파셔라. 물론 정점에서 파시면 더 좋겠지만 정점에서 못 팔죠.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상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는 길은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팔아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시점에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기 전에 파시는 것도 아쉽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의 부를 높여주는 길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지금같이 급락하는 시점도 물론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때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기다렸다가 어떤 급락기에서 침체기로 가는 이 중간 단계 이때가 저는 경매 최적기라고 봅니다. 왜? 아직은 이따만 해도 그래도 실수요자분들 중에서는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지난 장에서의 가격을 알기 때문에 아주 침체된 가격에는 사실 뭐 낙찰가가 정해지진 않아요. 물론 싸게 낙찰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시점은 많은 분들이 이제 패닉에 빠져서 포기하고 투매하는 시점이죠.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경매하기에도 정말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4장에서는 인간의 이치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교자유여 졸자부속이라는 하식열전의 핵심적인 어떤 문구를 설명하는데요. 세상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면 부유하게 살 것이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어떤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에 어두운 졸자들은 어떤 잘못을 환경이나 대상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교자들은 자기 자신과 경험과 학식을 문제 삼고 자신을 변화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들 또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유튜브 방송 또 어떤 TV 방송에서 보면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죠. 바로 그것이에요. 불을 읽은 사람들은 즉 자신의 경험과 학식을 통해서 변화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규제를 원망하고 내가 팔지 못했음을 원망하고 하락기를 맞으면서 더더욱 원망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리고 물론 부자라고 다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렇죠? 부자라고 누구나 마음에 어떤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소 자산은 좀 없지만 또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돈을 담는 그릇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즉 자산을 많이 모으려면 자신의 그릇을 키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자란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부자가 꼭 부자는 아니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에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부자가 되어라. 즉 현금 흐름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흐름을 통해서 회기말 장부에 남지 않게 왕창 벌고 왕창 쓰고 가는 그런 멋진 부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좀 주변에도 베풀고 좀 기부도 하고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자는 언제든 필요한 만큼 버는 방법을 알기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반면에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어도 그냥 모으기만 하고 쓸 줄 모르면 결국은 졸자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5장에서는 교자와 졸자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는데요. 5장에서 먼저 첫 번째, 저자는 부자와 빈자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 4급수 빈자, 즉 재산도 없고 세상에 있지도 모르는 사람을 빈자라고 표현합니다. 4급수 빈자인데요.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C칸, 즉 상급수도 빈자다. 무리만 빈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은 있지만 세상에 있지도 모르고 마음에 여유도 없는 사람들도 역시 빈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2급수는 부자네요. 그죠? 즉 인생을 해빙 모드, 갖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아니라 빙 모드, 즉 존재의 어떤 모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상급수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늬만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퍼먹는 사람들이니까 물이 줄어들면 항상 신경을 씁니다. 채워놓으려고 하죠. 하지만 2급수의 부자들은 어때요? 펌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이프라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필요하면 당겨 쓰면 되지. 그리고 필요 없으면 땅속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물이죠. 말하자면 필요하면 우물을 길어서 우리가 그 돈을 사용하면 되고, 필요 없으면 우물에 담아두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바로 2급수 부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자이죠. 1급수 부자들의 삶을 볼까요? 1급수 부자들은 정말 부자이기도 하지만 교자이기도 한 사람들. 그래서 급이 다른 사람들이다. 즉 하늘이 낳고 세상이 난 그러한 부자들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소위 말하는 재벌들, 그런 분들, 뭐 미국에서는 우리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정말 지금 일론 머스크 마찬가지죠. 정말 다르죠. 우리하고는 급이 다르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건희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뭐 그런 분들은 정말 세상이 난 분들이에요.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부를 읽어간 분들이죠. 정말 급이 다릅니다. 뭐 저희가 언감생심 그런 분들의 삶을 쫓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우리는 그래도 2급수 부자가 되거나 뭐 빈자여도 그래도 3급수 빈자, 이 길을 우리는 쫓고 있겠죠. 그죠? 우리들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이 2급수 부자 가진 것은 뭐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세상의 이치를 알고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러한 부자의 길을 쫓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바로 그릇이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그리고 다만 이 채운 그릇은 비울 줄도 알아야 채울 수 있고, 또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채무의 크기도 커진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기체 상태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용과 채움을 반복하니까 그러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또 그러한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바로 부자가 되고 교자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8장은 돈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화승열전을 통해서 사마천의 어떤 화신열전의 가르침, 또 하나 앙드레 코스트라니의 투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부자의 이치, 그래서 투자의 이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의 이치에 대해서 또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분효과라는 말을 해요. 저도 다시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다 싶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똑같이 10%의 수익과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수익이 발생한 종목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이면서 팔게 되고 손실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어때요? 위험 선호 현상을 보이며 계속 보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이익을 실현할 때 느끼는 기쁨보다 손실을 실현할 때의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을 볼 때는 팔기가 힘들죠. 소위 말하는 손절이라고 하죠. 어떤 주식 고수들은 늘 말하죠. 5%, 10%의 손절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자신만의 손절 타임을 가져서 5% 빠지거나 10% 빠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주식을 참 투자하면서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보게 되면 못 팔고 늘 가지고 있다가 운이 좋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런 좀 반복된 인간의 어리석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화식열전의 주인공들, 즉 부자가 된 사람들, 특히 뭐 일반 부자도 아니고 거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해요? 역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이치, 돈의 이치를 알아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역용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이치. 자, 5%의 교자들, 즉 부자들이죠. 인생의 성공은 5%의 노력, 95%는 주위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부자들은 노력하지만 노력과 함께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심리,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다릴 때 뭐를 해야 돼요? 경험과 공부와 세월로 배우고 느끼고 체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가TV를 시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기다리면서 우리가 세월로 지혜를 쌓아나가는 시기,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에서 자산을 축적할 그러한 시기를 기다리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5% 부자들의 분석 방법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다가 아니다. 지혜이고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최근에 사실 그 2018년 이후로 부동산 빅데이터로 무장한 그런 프롭테크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초창기 제가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한 2012년 이번 장이 2013년 지나면서 2015년 16년까지만 해도 18년까지도 초반까지만 해도 어떤 저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빅데이터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어떤 개인 사정으로 유튜브 시장을 잠깐 떠나 있었고요. 또 부동산 시장도 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19년 이후로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많은 프롭테크 기술들이 나왔어요. 물론
그러한 어떤 전문가들을 볼 때, 젊은 친구들이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야, 나도 좀만 더 젊었으면은 저런 프로테크 아마 세상에 내놨을 텐데 싶어요. 제가 꿈꿔왔던, 제가 또 만들고 있던 그러한 저만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그게 곧 빅데이터 프로테크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분들은 또 그게 전무라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지혜를 접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저처럼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 또 60대 그래서 그 나이 대에 불을 갖춘 사람들은 뭐 어떤 데이터보다는 경험이죠. 그죠? 경험과 그들이 쌓아온 지혜를 통해서 불을 읽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어때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 자본주의가 우리는 좀 압축 성장을 했죠. 그죠?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정말 빠르게 우리는 민주주의도 완성해왔고 자본주의도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반면에 어떤 서양의 자본주의는 어때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2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갖춰왔고 그 중에 투쟁의 역사도 있었고, 그죠? 민주화의 역사도 있고 산업화의 역사도 있었고 또 어떤 탐욕의 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한 50년간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자본주의가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조금은 왜곡된 형태의 자본주의가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만의 어떤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런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했고 또 지금은 어때요? 전 세계 탑 10 안에 드는 그러한 GDP를 가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럽죠.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자랑스러운 국민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어때요? 부자들을 좀 좋게 보지 않죠. 왜? 우리가 그동안 큰 부를 쌓은 부자들이 정부의 비호 아래, 또 특혜 아래, 또 그러한 독점된 정부 아래 부를 거머쥔 분들이 참 많았었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아쉽지만 또 좀 베풀 줄 알고 세상에 기여할 줄 알고 그런 문화가 좀 적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미국만 해도 어떤 기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죠?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생색내기용 또 어떤 잘못일 때 우리 재벌들도 큰 잘못을 어떤 그것이 적발돼서 검찰에 불려가고 할 때 또 검찰에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통해서 또 나오게 되었을 때 어때요? 늘 투자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그죠? 물론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선제적으로 사회 기여도 할 줄 알고 그러한 문화들이 조금씩 이제 그래도 정착이 돼가는 것 같아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우리 부동산을 통해서 좀 자산을 모으신 분들도 이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거를 좀 세상에도 내놓지 않은 그래서 사회의 어떤 저소득층, 중산층, 부자들 함께 그래도 이 사회를 모두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함께 갖고 한번 살아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서민층들도 부자를 미워하지 않고 나도 부자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리고 서민층이 그런 부자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중산층이 부자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다리가 중간층이 튼튼해질 때 부자들의 그 부도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죠? 항상 그죠? 밑이 튼튼해야 위도 더 튼튼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화식열전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 그리고 돈의 이치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마음이 여유로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행복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 또 영화도 한 편 보시고 또 곡도 거닐면서 평화로운 시간, 그런 여유로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